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삼미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자, 보내주신 책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저희가 본편을 쭉 따라가면서 연한 박지원의 여정, 또 그 사유를 정말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책의 부록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책에서 부록이라고 하면 그냥 참고자료겠거니 하고 휙 넘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책의 부록은 단순한 덧붙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 핵심적인 관점이랑 메시지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해제이자 선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와, 선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말씀하신 대로 부록을 보니까 저자가 직접 2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연암의 길을 따라 나선 두 번의 여행기도 있고요. 네, 있죠. 또 열알기 등장인물 분석, 그리고 현대 철학 용어로 연암을 분석하는 해설까지 정말 알차게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부록들을 통해서 저자가 연암의 텍스트에서 궁극적으로 뭘 발견했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깊은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나의 열알기, 그러니까 저자의 여행기부터 시작해보죠. 2003년 그리고 2012년 거의 10년 간격을 두고 두 차례나 연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네. 근데 시작부터 좀 재밌는 게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스스로를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인상적이죠. 이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이 여행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 아닐까요? 보통 관광객의 시선이랑은 좀 다르게 접근하겠다. 이런 의도처럼 들리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자가 천안문이나 자금성 같은 그런 번듯한 유적지보다 허름한 뒷골목에서 더 큰 감흥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닌 거죠. 200년 전에 연암이 청나라에 발전된 문물을 보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깨진 기와 조각과 똥꼬름에서 진짜 현실을 이겨냈던 것처럼요. 아, 저자 역시 잘 포장된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날것 그대로의 현실이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말하자면 연암의 시선을 그대로 장착하고 떠난 여행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2003년의 첫 여정이 훨씬 더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심양에 도착하자마자 거센 황사바람을 만나는 장면부터가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이게 그냥 날씨가 안 좋았다 이게 아니라 연암이 영웅들의 싸움터라고 불렀던 그 요동벌판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자연을 온몸으로 그냥 마주하는 경영이었겠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정점이 바로 수양산을 찾아가는 대목이에요. 아, 수양산. 백이 숙제 고사로 유명한 바로 그 산이요? 네. 우리한테 수양산은 충절, 이런 고고한 이미지로 각인된 일종의 관념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저자 역시 그런 기대를 품고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책 묘사를 보면 정말 나무 한 폭이 붙는 황투더미 위에 강철 공장이 시뻘건 불을 내뿜고 있었다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역사적인 상징성은 뭐 온데간데 없고 그냥 치열한 산업 현장만 남아 있었던 거네요. 수양산은 없다. 백이 숙제도 없다. 다만 거기엔 사람이 살고 있을 뿐. 와,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실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방법론이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 신화, 이념이라는 그 껍데기를 의도적으로 벗겨내고 그 자리에 있는 구체적인 현실, 즉 사람의 삶을 직시하려는 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을 분석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신화 속 수양산인가? 아니면 현실의 강철 공장인가? 하고요.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이 일화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9년 뒤인 2012년의 두 번째 여행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요? 네, 좀 달랐죠. 친구, 동료들이랑 같이 떠난 좀 더 여유로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자가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죠. 네, 바로 북경에서 만난 슬리퍼 신은 운전기사입니다. 아, 이분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네, 북경에 집이 세 채나 있는 농업대학 관리 직원인데 방학 때 친구 도와주려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자유분방해요. 더우니까 윗옷을 그냥 훌렁 벗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고요. 네. 권위나 체면, 타인의 시선 같은데 전혀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죠. 아, 그러고 보니 연암이 청나라의 힘을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의 실용적인 삶의 태도에서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합니다. 저자도 이 운전기사의 모습에서 21세기 중국의 진짜 힘을 발견했다, 이런 거군요. 21세기 중국의 장관은 상의 실종과 슬리퍼에 있다는 저자의 선언이 바로 그 의미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거대 담론이나 무슨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생기발랄함과 실용성, 그것이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라는 통찰인 거예요. 결국 저자의 두 여행은 200년 전 연암이 그랬던 것처럼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현실의 미세한 결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부록에 실린 이 여행기는 독자들한테 자, 이제부터 당신도 이런 시선으로 열하일기를 읽어야 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뭐랄까 일종의 튜토니얼인 셈이죠. 저자의 여행기가 연암처럼 보는 법에 대한 훈연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다른 부록들은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등장인물 캐리커처부터가 딱 그래요. 이거 보니까 무슨 영화 캐스팅 보드를 보는 것처럼 인물들 특징을 명확하게 요약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열하일기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로드무비 같거든요. 아, 로드무비 딱 맞는 비유네요. 이 부록이 그 인물들의 관계랑 역할을 한눈에 파악하게 도와주죠. 예를 들어 연암의 두 하인, 장복이랑 창대를 한번 보죠. 네네. 책에서는 이들을 환상의 2인조라고 묘사하는데 이게 그냥 웃음을 주는 감초 역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들은 연암의 좀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사유가 땅에 발을 붙이게 하는 현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아, 맞아요. 연암이 벽돌의 효용성에 대해 막 열변을 토할 때 하인 창대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바로 그거죠. 심오한 논의보다 당장의 잠이 더 중요하다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목소리. 이런 대비가 열하일기를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사절단의 총책임자였던 삼종형 박명호는 연암한테 여행의 기회를 준 든든한 후원자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제도와 임무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열하에서 국경을 넘어서 지적인 우정을 나눈 한족 선비 왕민호 같은 인물은 연암의 사유가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죠. 이렇게 각 인물들의 역할을 미리 파악하고 본문을 읽으면 텍스트의 여러 층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어쩌면 이 부록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 수 있는 주요 용어 해설로 넘어가 보죠. 네, 그 부분. 리좀, 클리나멘, 탈영토화. 이런 현대 프랑스 철학 용어들이 막 등장해서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셨을 수 있죠. 18세기 고전을 읽는데 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 걸까 싶더라고요. 이 책이 단순한 고전 해설서가 아니라 21세기의 시선으로 연암 사상을 재발견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견이요? 네, 저자는 들레즈나 가타리 같은 현대 철학자들의 개념을 연암이라는 거대한 산을 탐사하기 위한 최신 등반 장비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아, 등반 장비. 비유가 재밌네요. 그냥 연암은 대단했다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대신에 그의 사상이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현대적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리좀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열하일기의 문제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거 좋은 예입니다. 리좀이라는 말이 좀 학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네. 보통의 고전적인 글, 예를 들어 여행기는 하나의 큰 줄기, 즉 여정에서 명확한 가지, 챕터들이 뻗어나가는 나무 같은 구조를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위계가 딱 있죠. 근데 열하일기는 잔디나 고구마 줄기 같은 리좀 구조에 더 가까워요. 잔디나 고구마 줄기요? 네, 마차 바퀴에 대한 고찰을 하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줄기를 뻗어서 철학적인 논쟁으로 이뤄지고 거기서 또 다른 줄기가 툭 튀어나와서 야한 농담으로 솟아오르는 식이죠. 위계도 중심도 없이 그냥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서로 막 연결되는 거예요. 저자는 이 용어 해설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연암이 보여준 이 통제된 혼돈의 혁명성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지적인 도구를 쥐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어려운 용어를 나열한 게 아니라 연암의 글쓰기가 얼마나 틀을 깨는 방식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용어 해설은 연암을 그저 옛날 사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의 사유는 지금 가장 첨단을 달리는 사상가들의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라는 저자의 아주 강력한 주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부록들을 한번 종합해 보죠. 저자의 여행기, 인물 지도, 철학적 분석 도구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책은 연암 박지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저자가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연암이 얼마나 유머의 천재인지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 웃음의 물결이 삶과 사유에 스며들어 얼마나 열정적인 문의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연암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유하는 하나의 태도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 태도의 핵심이 바로 사이에서 사유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강조되는 개념이잖아요. 중화와 오랑캐, 주류와 비주류, 고귀함과 비천함 같은 이런 이분법적인 경계에 갇히지 않고 그 경계 자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모든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힘, 이게 바로 연암의 위대함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자의 연행기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200년 전 연암이 청나라의 수레와 벽돌에서 조선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받듯이 저자는 폐허 같은 공장지대에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를 읽어내고요. 네네. 또 슬리퍼를 신은 운전기사의 자유분방함에서 21세기 중국의 진짜 활력을 발견합니다. 둘 다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거대 담론이 아닌 일상의 미세함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열하일기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네가 서 있는 중심은 과연 견고한가? 하고 말이죠. 네. 연암이 천하의 모든 것이 제각각 중심이다라고 외치면서 중화주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폭로했듯이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중심을 의심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과 부록에 대한 깊은 탐사를 통해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던져주신다면요? 연암박지원은 여행길에서 만난 이름 없는 장사치, 마부, 심지어 거지에게서도 삶의 지혜를 배웠고요. 길바닥의 말똥거리와 구경거리인 코끼리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사유했습니다. 네. 이 책은 우리에게 바로 그 시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통찰과 혁신의 실마리는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 변두리에, 가장 사소하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것들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신화에 가려진 당신만의 수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진실을 보여주는 당신의 슬리퍼 신은 운전기사는 누구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21세기의 열하일기를 읽는 가장 뜨거운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